파격적인 디자인 변경으로 세간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신형 아반떼가 드디어 국내에도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호불호가 강하게 갈리고 있는 것 같으니 전면 디자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보도록 하시죠. 이 아반떼 페이스리프트인데 네. 풀체인지급의 디자인으로 갖고 나왔어요. 근데 전 모델이 정말 너무 과격하지도 너무 점잖지 않은 딱 중간이었다면 이번엔 되게 스포티하게 나왔다는 거죠. 요 엠블럼에도 네.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서 엔진을 냉각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좀 신기한 건 사실 그릴은 그렇게 신기하지 않은데 요 주간 주행등 네. 요 라인이 사실상 이 아반떼에서 가장 돋보였어요. 많이 본 듯하긴 하지만 아까 보셨잖아요. 불 켰을 때 딱 그것만 보이는 거. 완전히 그리고 삼각형으로 딱 이렇게 각이 확 진 느낌? 나름 이 전면부에서는 일체감을 많이 주려고 했던 것 같고요. 네. 위에 이제 이렇게 주름을 잡잖아요, 우리가. 네. 이건 이제 볼륨감을 살려주는 거예요. 좀 공격적으로 보이게. 타사 차량, 그러니까 독일차에서 많이 보이는 디자인이라서 저 이런 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차를 사는 나이대가 뭐 몇 살일까요? 저랑 저보다 조금 많은 뭐 사회초년생들이겠죠 아무래도. 네, 뭐 20대 또는 후반. 이제 약간 나이가 있으신 여성분들도 많이 선호하니까 우선 좀 트렌드하게 바꿨어요. 그러면서 뭐 전면부의 큰 특징이라 친다면 이게 무늬가 아니라 실제로 이 브레이크 쪽을 냉각시킬 수 있도록 공기가 통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무늬만 있고 막히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멋으로. 네네. 요 정도밖에는 전면부의 특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옆면으로 한번 우리가 네. 가서 사이드를 보면은 원래 사이드는 큰 변화가 없지 않나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면? 뭐 미묘하게 바뀌죠, 항상. 음.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디자이너 눈에는 보이는 정도. 아까 바퀴 휠 여기 디자인을 네. 그 앞에 하고 앞에 이렇게 그릴하고 헤드라이트 섞여 있는 거를 뭐 약간 그런 느낌을 여기도 살렸다 뭐 이런 말씀 하시던데. 힐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잡합니다. 네, 저는 이런 힐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힐은 간결하고 냉각이 잘 되도록 좀 이렇게 커진 게 좋은데 이런 힐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 G70에 있는 그런 좀 멋있는 스포크 힐 같은 게 더 멋있지 이런 힐은 좀 제 개인적인 생각엔 아반떼는 좀 과하지 않았나. 네. 옆면을 봤을 땐 그냥 현대차예요. 뭐 다른 회사 차가 아니라 아반떼는 현대차의 아들이다 뭐 이런 느낌.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리어 루프 라인을 내려온 라인도 사실상 특이하진 않아요. 뭐 패스트백 디자인이라던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세단의 전형적인 디자인인데 아까 우리가 좀 되게 의문이 들었던 게 있어요. 이거 자세히 보세요. 누가 박았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 여기가 약간 페인 느낌으로. 근데 이거를 그 디자이너분의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술 입으로 약간 좀 꺾어준 것 같아요. 우리만의 그 약간 디자인 개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많이 별로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현대차가 뒤에 리어라인이 이렇게 접거든요. 산타페도 네. 그렇고 많이 접는데 그랜저도 그러지 않나요? 뭐 이게 이제 약간 리어 스포일러 역할까지 못하지만 약간이라도 하겠지. 아주 약간이라도 뭐 2%라도 하겠지만 요 라인을 접는 게 요즘에 패밀리 룩처럼 거의 전 차종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건 괜찮은데 접은 건 이 라인은 별로예요. 자세히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한테 전화해야겠다. 차 누가 받고 도망갔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제가 뭐 예술 전공 안 해서 모르겠지만 네, 섬세하게 보시네요. 네, 그리고 요 레터링 부분 있잖아요. 네. 유 라이즈 소나타에 들어왔던 딱 그 느낌인데 호불호 강합니다. 저는 괜찮은데 대부분의 분들은 평평하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권장사항으로는 아반떼를 여기로 올리고 현대마크는 요 가운데 같은데 좀 이렇게 했으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올라가야지. 예, 현대마크를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벤츠는 아니니까요. 네, 이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그 리어 테일램프 네. 약간 이렇게 해서 꺾였거든요. 제트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화살을 뭐 좀 형상화했다 뭐 네. 이런 게 강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개인적인 느낌 아세요? 한 줄로만 딱. 그러니까 전면부보다 후면부는 네. 막 너무 막 파격적이고 도드라지진 않아서 그냥 그냥 이 정도면 그냥 이런 느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딱 앞라인부터 지금 뒤까지 왔잖아요. 네.
강조하고 싶은 제가 딱 이 디자이너분의 철학을 알았어요. 뭐죠? 나는 빠를 것이다. 이거 아. 화살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빠르다. 나는 스포츠한 잘 차다 나간다. 라고 말했지만 음. 아까 제가 다본 결과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냥 느낌으로는 요즘에 트렌드하게 스포츠하게 나오는 게 굉장히 요즘에 대세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뭐 저는 그냥 브로까지는 아니고 중간 정도. 하지만 차를 잘 많이 아시는 분이 아닌 분들한테는 이 디자인이 좋을지도 몰라요. 잘 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은 뭐 이 정도면 딱히 뭐 특이한 디자인은 아니기 때문에 무난하게 또 K3와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약간의 우세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 다음 모델이 좀 더 네. 괜찮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좀 파격적인 시도를 했으면은 좀 음, 불안정하는데 이 다음 번은 좀 더 이렇게 정돈돼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게 과도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아직 솔직히 말하면 그분은 이거 완성된 모델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땐 과도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어린가 모르게 일체감이 전체적으로 없어요. 차는 원래 아시겠지만 모델분들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가 있어야 돼요. 조화가 그쵸. 있어야죠. 밸런스. 그게 없어요. 아, 밸런스가. 네, 얼굴 맞다. 따로, 몸 따로, 다리 따로, 신발 따로. 그러니까 패션 테러리스트인 거죠. 네. 하여튼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네, 근데 네. 그런 느낌이 약간 받고 있어요. 약간 아쉽다. 네. 약간. 아반떼는 패션을 다시 조금 더 배워서 입히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엔진룸하고 운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 출동했습니다. 네. 일단 열게요. 자, 현대차는 이렇게 옵니다. 네. 역시 열기가. 자, 이 엔진은 네. 현대 자동차의 차세대 엔진으로 알려진 스마트 오. 스트림. 스마트 스트림인가요? 이게 드디어. 스마트 스트림입니다. 이게 이미 그 기아 그 K3에서 이미 선보였던 적이 있었고,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아반떼, 이제 동급인 아반떼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기존에 기존에 그렇게 자랑했던 GDI라 그러죠. 직분사 방식을 버리고 이제 간접 분사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예, 두 개짜 이게 8개가 있네. 이게 인젝터예요. 인젝터가 2개가 있습니다. 이게 2개씩 달려 있는데 이게 이제 이제 실린더로 바로 엔진으로 바로 쏴주는 게 아니고 보시면 이게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흡기 다기관인데 요 끝단부에다 쏴주는 거예요. 그 밸브 앞에다가. 그걸 보고 4기통이 4기통이죠. 예. 그거 보고 이제 간접 분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간접 분사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분사 방식 GDI 방식은 이 인젝터가 요 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위에서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인젝터가. 근데 이건 좀 위로 올라왔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엔진룸 안으로 바로 쏴주기 때문에 이 밑으로 숨어요. 근데 얘는 인젝터가 위에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 포트 다기관이 흡기 다기관으로 쏴주는 겁니다. 간접 분사 방식을 하면 뭐 다른 점이나 장점이 있는 건가요? 장점이 원래는 단점이 더 많았죠. 왜냐하면 연료 효율이 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그 연료를 정밀하게 분사를 못하고 이게 여기서 공기랑 섞여가지고 들어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그 로스가 좀 있었어요. 그런 대신에 이제 연료가 그 휘발유가 또 청정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밸브에 낄 수 있는 그 카본 그 퇴적층을 갖다가 청소를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엔진이 깨끗해요. 근데 이제 GDI 엔진이 가장 큰 문제가 그 흡기 밸브에 시커멓게 그 카본 덩어리가 쌓여서 그 흡기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얘는 그런 문제는 없겠죠? 이 스마트 스트림 엔진의 가장 큰 특장점은 이제 간접 분사 방식으로 바뀐 거 이외에도 열 관리, 열 효율을 높였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처음에 아침에 추울 때 시동 걸었을 때 이제 엔진 오일이라든지 냉각수 온도가 너무 낮으면은 효율이 떨어지니까 히터를 통해서 그걸 온도를 올려줘요. 그 정도로 열 관리에 신경을 쓰는 차입니다. 그래서 전 통합 제어를 해가지고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온도를 맞춰주는 거. 그게 또 특장점이고, 그리고 이 엔진에 이제 올라가는 변속기가 기존의 그 6단 변속기가 아니고 무단 변속기 CVT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CVT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저도 싫어했고 사실은. 그 이유가 이제 이게 그 오토바이 스쿠터처럼 그냥 혼자서 왱 하고 헛돌기만 하고 차는 안 달리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느낌. 시끄럽기만 예. 하고. 그런데
이 차의 변속기는 IVT라고 불리는데 네. 그 기어가 변속되는 그 기어 변속감을 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RPM이 기어 바뀔 때 뚝 떨어지듯이 떨어집니다. 이따가 이제 타보시면 제가 그걸 이제 구현을 해드릴게요. 네. 이제 그 스포티한, 그래서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게 출력이 옛날 이제 오리지널 GDI가 140마력,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136 그렇게 떨어졌고, 이거는 더 떨어졌어요. 123마력. 그러니까 지금 출력이 거의 20마력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 달릴 때 성능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이제 타면서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특이하게 달라진 부분이 이게 진동 소음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이제 1600cc 작은 엔진의 싼 차는 보통 그 엔진 소음이 컸거든요. 근데 이 차는 엔진 소음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비결 중 하나가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엔진 마운트거든요. 네. 엔진과 차체를 연결시켜주는 마운트인데 이걸 알루미늄으로 바꿨네요. 원래 쇠. 예, 보통 쇠 이제 평철을 뭐 접어서 하든지 그렇게 했는데 이걸 알루미늄으로 한 이유가 이 알루미늄 합금이 진동 소음을 흡수하는 그 능력이 탁월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큰 효과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조용하고 안락한 엔진 소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운전석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자, 막간을 이용해서 네, 네. 우리 저 인테리어 실내 인테리어를 구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레이아웃이 바뀌지 않았어요. 네. 겉에는 많이 바뀌었는데 인테리어 레이아웃은 사실 바뀌지 않았어요가 아니고 그대로예요. 이렇게 가운데 내비게이션 스크린 들어가고 송풍구가 있고 이 틀, 이 전체적인 대시보드의 틀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 대신에 바뀐 게 뭐냐? 이런 디테일들. 여기 이제 마감재가 어떻게 들어갔느냐? 예를 들어 지금 이 테두리에 이렇게 금속으로 인서트를 이렇게 얇게 넣어놨죠? 이런 부분 네. 송풍구에 이렇게 디귿자로. 네, 이쪽 송풍구도. 그런 이것도 부분. 이렇게 네, 닫히는 거. 예, 네. 요즘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닫는 네. 거를. 그런 부분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하이그로시 블랙 들어가 있고 스위치 질감 이런 게 좀 바뀌었고 뭐 스위치 돌아가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기존 다른 현대차 심지어는 제네시스 에도 들어가는 거와 비슷한 네. 그런 재질을 쓰고 있고 기어봉이라고 그러죠. 이제 시프트 바꾸는 거 똑같고 지금 제가 통풍 시트는 켜놨고 이제 스티어링 휠이 겨울엔 따뜻해집니다. 이거 휠까지요? 예, 이거 핸들까지 이게 통풍 위로 가면은 따뜻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요걸 키면은 이제 파킹 센서 이제 가까이 가면은 이제 경보음이 나는 거고요.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제가 지금 자꾸 무릎을 꿇고 있는데 네. 안에서 모기에 물렸어요. 이제 따려서 지금. 자, 그리고 이제 계기판을 한번 좀 네.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가까이 가서 요거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보시면은 지금 계기판에 이렇게 그 체커 무늬, 격자 무늬로 이렇게 계기판을 장식을 해놨어요. 스포츠카 같이. 이게 이제 지금 현대차 벨로스터 N하고 뭐 제네시스에도 이런 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너무 좋아요, 너무 고급스럽고 요거 하나만 봐도 운전하는데 좀 행복감을 느껴요, 저는. 그랬어요. 이게 참 작은 디테일인데 이런 거는 참 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준중형차, 소형차니까 자동차니까 이제 마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소프트 터치 이쪽 대시보드 상단, 네. 도어 트림 상단만 돼 있고요. 네. 나머지는 전부 다 플라스틱입니다. 이건 뭐 이 급의 차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뒷좌석의 도어 트림은 플라스틱이에요. 전부 다 플라스틱. 예, 전부 다. 근데 더 웃기는 게 미국에 판매되는 엘란트라죠, 미국에서는. 걔네들은 여기도 플라스틱이더라고요. 그것도 그런 게 또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또. 미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그 실내 내장 고급화에 별로 신경을 덜 쓰는 편이라, 관대한 편이라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국내에는.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휠도 보시면은 이게 며칠 전에 타봤던 코나 EV랑도 거의 차별점이 없죠? 네. 예. 실내는 거의 막 비슷해요. 예.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이렇게 가까워지기도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되고 저는 이게 좋아요. 제 팔이 짧아서 저는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게 좋거든요. 팔이 기신 분은 이제 이렇게 다 눌러놓고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런 부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있고 넓은 이제 콘솔 박스가 있고 여기도 USB랑 충전, 이거 충전 포트에 USB도 되는 거고 여기 이쪽에 또 USB가 있고요.
자동 충전 여기 되나요? 있고요. 예, 무선 충전. 이제 다 있군요. 예, 여기 다 있습니다. 이거 없는 차 없죠. 무선 충전. 나름 이 차 풀옵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뒷자리 넓고 앞자리 넓고 가죽 시트. 이제 가죽 시트 얘기를 제가 또 안 할 수 없는 게 이 가죽 시트는 차라리 레자 시트가 낫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별로 투박 좀 질겨요 가죽이. 예, 아니 레자는 아닌 거예요? 이건 가죽이에요. 인조 가죽이 아니고 진짜 가죽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별로. 고급스럽지 않아. 예, 이런 차라리 인조 가죽이 낫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자, 인테리어는 이 정도로 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실까요? 가시죠. 자, 시동을 걸겠습니다. 자, 현대 차세대 엔진 스마트 스트림이 잠에서 깨어났고요. 네, 드디어 예. 스마트 스트림을. 지금 이제 제가 붕붕 좀 컷을 넣고 있는데 확실히 조용해졌어요. 현대 직원분들이 네, 지금 보고 네, 있어요. 빨리 가라고.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늦었다고. 너무 여유 부렸네요 저희가. 네. 왼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이 음량으로 안내합니다. 일단 앞자리에서 운전을 해보니까는 전방에 과속 방지 부드럽네요. 지금 주행 모드가 이거는 뭐뭐 있는 거예요? 지금 컴포트, 스마트, 스포츠, 이 에코 그렇게 있을 겁니다. 네 가지. 네, 이건 지금 이제 스마트 모드를 놨고요. 네. 지금 이제 스마트 모드는 이제 운전자의 의도에 따라서 악셀레터를 밟는 그 정도에 따라서 그 모드가 자동으로 바뀌어요. 에코, 그 컴포트, 나머지 스포츠. 세 가지 네. 중에서. 네.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동적으로 해주는 거고.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지금 아까 곽 기자님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핸들, 스티어링 휠 유격이 진짜 줄어들었네요. 민감해요. 예. 이게 현대차가 그 기존에는 가운데서 놀았거든요, 이게. 정상 직진하는 구간입니다. 근데 그게 확실히 줄어들었고, 좋네요. 차를 느끼고 계시는 거죠? 음미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소음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네네. 그거는 뭐 합격점이에요. 이 정도면 예, 지금 그러니까 일상 영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RPM 엔진 회전수가 지금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면 이제 좀 달린다면 이 정도 쓰거든요. 그렇게 불편한 거 없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좀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넣으려고 한 것 같아요. 계기판도 그렇죠. 약간 예. 디자인이 계기판에 그 체커기 네.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건 참 특이하네요. 뭐 벤츠 AMG 같은 데 그런 거 들어가 있지 않나요? 맞아요. 내 기억이 그랬던 것 그것도 같은데. 그거 이제 그 벨로스터 N, 네. 벨로스터 N도 그게 들어가 있어요. 희한하네. 그리고 이게 그 IVT라 그러는데 지금 CVT라 그러는데 이게 작동감이 참 자연스러워요. 그냥 일반 오토매틱 같아. 그냥 모르고 타면 그냥 일반 오토매틱하고 구분을 못할 것 같아요. 아까 그 무단 변속 예, 무단 변속기. 예. 보통 무단 변속기는 그냥 왕 혼자서 그냥 헛돌기만 하고 그런데 얘는 감이 좋네요. 그리고 승차감도 그 같은 엔진을 쓴 동급인 그 K3에 비해서는 조금 느슨한 건 맞아요. 좀 승차감 쪽으로 더 좀 편안한 쪽으로 더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래도 탱탱한데요. 이 정도면은 7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이게 거의 가장 작은 편에 속하는 차인
우리나라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는요. 네, 세단 중에서는 작은 차가 많죠. 지금 제가 억지로 지금 차선을 바꿨더니 차가 있는데 차선을 바꿨더니 지금 아주 큰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실내가 네. 협소하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앞자리는 꽤 넓어요. 뒤에 앉았을 때는 이 차가 좀 역시 그 소형차, 이제 소형급이라고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준중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지금 뒷자리에서 예. 헤드룸이 불편하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완전 기가 크신가요? 그런가요? 자, 이제 코너링을 한번 좀 보실까요? 코너링을 조금 세게 돌고 있는데 이게 자, 말을 아끼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괜찮은데요? 근데 저번에 이 직전에 이제 코나를 예. 또 했잖아요. 예. 시승식을. 네네. 네. 또 워낙 그게 거의 날아갈 듯이 막 쭉 뻗다 보니까 그 코나 EV는 마력 수가 일단 204마력, 네. 이 차는 123마력. 예. 그래서 그때 네. 약간 그러고 나서 이걸 타니까 이게 좀 차이점이 더 느껴지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힘 이렇게 아무래도 웅 이렇게 간다면 그 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지금 여기가 미니 와인딩 로드라 가지고 제가 좀 이제 빠른 코너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준중형 차, 컴팩트 세단으로서는 뭐 이 정도면은 훌륭하네요. 차체 밸런스가 워낙 그 아반떼 자체가 차체 설계를 꽤 잘한 축에 속하기 때문에 차체 강성도 높고 그래서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스티어링 유격이 없어가지고 자 보세요. 유격이 없다 보니까는 운전이 재밌어요. 저는 옆에 타시는 분은 조금 괴로우실 텐데 제가 오늘 꼼자리가 좀 상하거든요. 제가 식사시세요 표정이. 그럼 제가 조금 페이스를 살짝만 줄이겠습니다. 지금 엔진은 지금 막 진짜 용을 쓰고 영차 힘을 쓰고 있어요. 이제 1600cc의 그 저배기량 저출력 엔진이라 보니까. 그런데 제가 느끼는 체감 그거는 괜찮아요. 엔진도 뭐 소음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지금 일단 운전이 재밌는데요. 뭔가 막 성능이 딸린다라는 느낌은 별로 네. 없는 거죠. 네. 오늘 차는 잘 안 나가요. 그래가지고 4명이 타고 있다 보니까 제가 근데 지금 풀 가속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풀 코너링도 아니고 그냥 고속 코너링 괜찮은데요. 이렇게 달리면은 무슨 모드가 될까요? 지금 이제 스마트 모드에 빨간색이 들어왔어요. 그 말인즉슨 이게 스마트 모드에서 지금 스포츠 모드를 택했다는 얘기. 좀 스티어링 핸들도 많이 무거워요. 엔진은 지금 이제 막 용을 쓰고 있습니다. 아반떼가 꽤 오랫동안 좀 사랑받아온 모델 아닌가요? 그렇죠. 90년대부터 해가지고 6세대입니다 벌써. 디자인이 근데 물론 이번에도 좀 많이 확 변하기도 했지만 네. 맨 처음 모델이랑 봤을 때 쭉 많이 변한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진화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좀 많이 파격적으로 변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박현호 기자님도 좀 평을 해주셨는데 뭔가 아직 진짜 과도기적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좀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파격적인 그 디자인 변신을 시도를 했고 그런 부분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디테일한 쪽을 들여다보면은 그런 좋은 부분이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좀 조화가 아쉽습니다. 조금 있다가 고속도로와 이제 들어가면은 제가 이제 밖에 다른 그 촬영 장비를 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가 저 처음에는 디자인이나 이런 게 네. 별로라는 뭐 평도 있고 인터넷에서 네. 그래서 그냥 별론가 이랬는데 이제 가격표를 좀 보니까 네. 확실히 좀 저렴한 축이잖아요, 차에서는. 그렇죠. 이 차가 비싼 차가 아니에요. 네. 네, 자꾸 비싼 차에 들어가는 걸 다 요구를 하니까 지금 좀 거기서 실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차는 급이 있습니다. 다 돈 만큼 하는 겁니다. 근데 가격대를 보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저는 차도 없고 아직 예. 이제 좀 그렇잖아요. 민감하죠? 이제 막 예. 사회에 막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차를 산다면 네. 뭐 지금 이 정도의 차로 시작을 하거나 그렇죠. 그렇게 될 거잖아요. 엄청난 고려 대상이 되죠, 이 차.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그냥 좀 세단이면서 좀 가격대도 맞으면서 좀 그래도 현대차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 또 고려 대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가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차가 국내 판매 순위에서 세 손가락 안에 항상 드는 겁니다. 자, 대망의 제로백 100km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타트 안 하고 자, 갑니다. 기어가 바뀌는 것 같죠? 이렇게 뚝 떨어지고. 제로백을 찍었습니다. 이건 이제 따로 영상으로 보실 수 있고요. 흔들리지만 그냥 가속이 맹렬하진 않은데 이 급에서는 그냥 시원시원한 것 같아요. 뒤에 타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뒤에서는 솔직하게 말하면 네. 운전자는 다들 좀 힘겨운 느낌이에요. 아, 힘겨운 느낌이 들어요? 네, 저분이 힘이 없는데 억지로 끄고 다니는. 아, 네. 오토바이 소리 나는 것 같은데. 그 엔진이 이제 오토바이처럼 막 이제 초반하고 힘을 쓰니까 지금. 근데 오히려 저는 오히려 운전석에서는 이 정도면 그냥 괜찮네. 빠르지는 않지만 기대치가 너무 낮으신가요? 저는 기대치를 많이 낮추고 오긴 했어요. 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소음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아무래도 소음이 좀 소음이 크다 보니까 잘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좀 천천히 나가니까 뒷좌석에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노면 소음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지금 이게 여기는 이제 국도고 좀 그 아스팔트 노면 입자가 좀 거친 좀 오래된 노면이거든요. 그런 데서는 좀 소음이 있어요. 이따가 이제 고속도로로 올라가면서 한번 소음도도 한번 또 평가를 해볼게요. 지금 이런 국도 오래된 하얀 아스팔트 길 이런 데서는 조금 소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남춘천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 1차로입니다. 이어서 왼쪽 방향입니다. 풍절음이라는 거는 네. 바람 소리예요. 네. 그런 건지 유리나 이제 이런 이제 지붕 이런 데서 그 소리가 들리는데 네, 서울 방향 동동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잠시 후 도의지 주변입니다. 풍절음보다는 그 하부 소음, 노면 소음이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역시 그 포장한 지 오래된 입자가 굵은 아스팔트 도로, 고속도로 램프고요. 이제 고속도로 올라갔을 때 그 노면 소음이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시속 100km 좀 넘어섰는데 이 정도면은 여기 이제 아스팔트, 고속도로 아스팔트 노면인데 이 정도면 그렇게 크게 거슬리진 않는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중형차에 비하면 확실히 소음이 있네요. 예. 소리를 막 딱 잡아준다 이런 느낌은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완전 조용하게 이렇게 걸러준다 그런 느낌 아니고 그냥 그 소형차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아까 우리가 지금 출발한 지가 한
8km 정도 됐고 아까 좀 꽤 세게 달렸잖아요. 지금 평균 연비가 10.1km 찍혀 있어요. 그렇게 세게 달린 거 치고 연비 잘 나온 거예요. 고속도로도 아니고 이제 지금 고속도로 주행 끝난 다음에 연비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일단 제가 차선 그 드라이브 스마트 센스죠, 지금 현대가 스마트 센스를 다 켰고 지금 LKA 그러니까 차선 유지 보조 장치만 지금 킨 상태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좀 스마트로 바꿔놨고요. 시속 100km에서의 순항 RPM은 1900, 1800에서 1800 RPM으로 될 것 같네요. 이거는 자율주행 그런 기능은 없어요. 안 들어가요. 예. 박 기자님 이게 HDA가 없다 그랬죠? 네, 여긴 없습니다. 예. 지금 그냥 크루즈라고만 돼 있고 이것도 돼 있고 지금 차간 거리 이제 유지하는 건 되는데 한번 제가 녹화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그냥 뭐 차선 유지 보조 장치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작동을 하는지 지금 놨어요. 그래서 약간 굽은 길인데 요 정도는 그냥 가는데요. 왼쪽으로 굽은 길. 아 예, 만져줘야 되나? 옆에 차가 있어서 제가 놓질 않았는데 다시 볼게요. 네, 띠딩 하면서 다시 안으로 그냥 넣어주기만 했어요 지금. 예. 그리고 지금 이 차가 오른쪽으로 약간 쏠리는 경향이 있네요, 차가. 그래서 자꾸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자 왼쪽부터 띠딩. 예. 핸들을 잡으세요. 그래도 벗어가지 않게 좀 잡아주는 정도만. 네, 그 정도만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끄고 이제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속도로 주행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직진성인데, 그 특히 직진성과 그 핸들 스티어링 휠에 유격이 있나 없나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많이 보는데, 일단 직진성은 괜찮은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출발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핸들 스티어링 휠의 그 유격이 가운데에서 얼마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 가지고 이제 핸들링이나 그 안정성을 많이 평가를 하는데, 이 현대차가 그 부분이 아킬레스건이었거든요.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이건 지금 가운데에서 상당히 민감하고 빈틈이 없어요. 직진성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차선을 바꾸는 때도 위화감이 없고. 그런 건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발전이 있었죠. 세팅이죠. 이걸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어차피 기술은 거의 다 비슷하고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얼마나 더 발전하느냐, 그거는 이제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요즘 다 전동식 스티어링을 쓰고 어떤 방식을 쓰느냐,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가 이제 그 관건인데, 그 노하우가 점점 쌓여가는 것 같아요, 현대 자동차가. 그래서 점점 좋아지고 있는 부분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독일 차, 굳이 이름을 밝히자면 폭스바겐, 그런 차, 대중차 브랜드죠. 폭스바겐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떨어지는 부분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떨어지는데, 이렇게 말씀드린데 손색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낫다고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지만,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준중형차, 그 컴팩트 세단의 그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혼다 시빅, 그리고 폭스바겐 제타, 골프, 이게 같은 급인데, 걔네들보다는 아직까지는 한 수 아래라고 봐야죠. 근데 그 격차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 형제라고 할 수 있는 K3. 그거 참 민감한 문제인데 이게 아무래도 한 지붕에서 나온 차고 이제 그 취향 차이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주행 측면에서 K3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거. 아, 주행 측면. 네. 차가 승차가 뭐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 K3가 그 하체 완성도라든지 샤시라든지 운전할 때 그 좀 운전자에게 주는 그런 자신감, 그 든든함은 K3가 더 낫네요. 자, 제가 이 차의 고속도로 연비를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운전을 하다 보니까 계속 감탄하게 되는데 지금 이 시속 100km 제한 속도로 그냥 크루징을 하고 있는데 여기 뭐 실시간 연비가 나오거든요. 밑에 게이지가. 네, 게이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네, 그 실시간 연비가 지금 리터당 20km 아래로 잘 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지금. 35. 지금은 이제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악셀 오프를 했는데 오프를 하면 당연히 이제 킬컷이 되니까. 그런데 참 연비가 장난 아니네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가속을 하니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요. 지금 이제 오르막이라 속도를 붙이려고 가속을 하니까 그래도 10m로 안 떨어져요. 지금. 지금 15.6까지. 예, 아까 저기 10 뭐 그랬었잖아요. 고속도로 올라왔을 때. 아까 막 근데 예. 코너링 한다고 많이 밟고 했는데도. 네네. 그때는 거의 뭐 풀로 밟았었고 제로백도 했었고 에어컨 켜고 지금 성인 남녀 4명이 타고 가고 있는데 안전하게 이제 그 제한 속도를 지키면서 가고 있는데 어느덧 지금 연비는 15.6을 넘어섰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 차의 가장 큰 강점은 연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요즘에 이제 차를 조금씩 공부하면서 네. 저도 운전도 해보고 싶고 네. 뭔가 차를 좀 빨리 좀 가지고 싶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뭔가 내가 차를 산다면 좀 나쁘지 않아 보인다.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뭐 SUV 아니라 세단 중에서 고른다면 네. 이 정도면은 뭐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 저는 자꾸 보다 보니까 네.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색깔에 따라서 좀 달라가지고. 그렇죠. 지금 저희는 파란색 타고 있는데 네. 저는 빨간색이나 은색은 저 좀 괜찮게 봤거든요. 아, 예. 그 정도. 아주 긴 평을 내주셨네요. 잘라주세요. 부장님은 어떠신가요? 총평하시면. 그냥 짧게 제가 평을 할게요. 네. 현대가 그 디자인 컨셉을 발표를 하면서 좀 상당히 과격한 그 디자인을 선보였어요. 루필루즈라는 컨셉카를 통해서. 그게 마음에 참 들었었거든요. 앞으로 미래가 밝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그 성장통을 앓고 있는 사춘기 청소년. 이게 좀 뾰로통하고 삐죽하고 좀 뭔가가 안 맞는데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그 현대 디자인이 나아진 그 미래를 보여주는 그 과도기적인 차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쉽지만 성장 가능성이 네, 있는. 예, 그렇습니다. 파격적인 디자인 변신으로 약간의 논란은 있었지만 가격 대비 좋은 주행 성능과 뛰어난 연비를 자랑하는 더 뉴 아반떼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통뉴스 이정은이었습니다.